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미술 시간입니다. 어머나. 오늘은 굉장히 화제의 전시를 다룰 건데, 나 이거 보러 가려고 했더니 못 봤는데. 론 안 뮤익인가? 가도 되겠다. 하여튼 너무 똑같이 생긴 사람을 전시를 한 거래. 사람을 인체의 신비전 기억해요? 인체 신비적 기억할. 그건 해골이잖아요. 인체의 해골. 신비전은 몸 속을 보여주는 건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몸 속이 몸 아니라 밖에. 몸 밖을 보여주는 거. 너무 똑같아서 요즘 이게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그런 전시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하여튼 이거 막 신문에 나온 거 보고 이걸 뭘 똑같긴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치인유 이세라 대표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죠. 네. 좋은 거는 맨날 혼자 봐. 아주. 론 뮤익. 네. 뭐 재밌게 보고 하는 왔습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조각가이고요. 이제 예.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조각을 해서 화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시가 지금 4월 한 11일 날 개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막한 지가 한 20일 정도 된 건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는 개막한 지 19일 만에 10만 명이 넘게 다녀갔대요. 약간 성공적인 거네. 굉장히 성공적인 거고 지금 뭐 주말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한 7,200명 정도가 다녀가고 평일에는 4,200명이래요. 일평균으로 따지면 5,000명인데 이게 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개관한 이래로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사진 찍기 좋구나 이거. 사진 찍기 좋아. 그렇게 하고 요즘 미술관이 잘 돼? 미어져요. 갑자기. 맞아요. 왜 그래? 네. 우리 이세라 대표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언더스탠딩도 역할을 좀 한 것 같고. 네,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의 저는- 생계에도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저는 네. 솔직히 이걸 보면서 보진 않았어요. 네. 하여튼 겉보기에 뭐 똑같이 사람처럼 생겼다. 그게 무슨 요즘 미술인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뭐 사진이 더 정확하고 뭐. 그렇지. 네. 그래 옛날에 그 독립기념관 가면 밀랍 인형. 얼마나 똑같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마이클 잭슨 똑같이 그게 만들었잖아요. 뭐 예술입니까? 라는 네. 건데. 네. 그걸 잘 모르겠다군요. 그게 어려운 건지. 오늘 그 얘기 들을 거예요. 이거에 여기서 어떤 예술성을 찾아내는 건지. 네. 맞습니다. 어쩌면 이제 예술성을 못 찾아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반대로 이제 찾아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다른 게 있다. 그 밀랍 인형이나 이런 캐스팅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는 맞아요. 있겠죠. 네. 무시하세요. 아유 정말 이제. 지겨워 진짜. 예술 몰라. 네. 일단 이 론비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 호주 사람이고요. 영국으로 일찍이 좀 이주를 해서 살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조각들 있죠. 어이구, 네, 세상에. 정말 실제 같잖아요. 자기 얼굴이에요? 네, 작가의 얼굴이에요. 네. 작가의 얼굴을 좀 본뜬 젊었을 때 조각이고 얼굴을 만들었네. 마스크 투 그쵸? 한 20년 전이니까는 예. 이것도 이 사람의 대표작이고 어. 이런 것도 지금 대표작이에요. 침대에서라고 하는 저렇게 큰 거였어요? 이런 조각? 요거는 사진으로는 봤는데. 네, 조각 그렇죠. 조각이에요. 조각이에요, 네, 이게? 조각이고 그 론뮤익 작업의 지금 크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 작업을 이해하는 그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게 극단적으로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아. 네. 이게 또 이제 전통적인 조각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전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회고전이에요, 론뮤익의. 근데 회고전이라고 해봤자 지금 론뮤익이 직접 조각한 작업은 한 1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 규모의 회고전인데 10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원래 느리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작업 자체에 굉장히 공력이 많이 들어가서 예. 많은 작업을 하지를 못해요. 작품이 네.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제작한 작품이 한 50점 안팎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는데도 그 정도로 이제 수작업적인 측면이 있는 전시장에 가시면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아까 마스크 2라고 하는 이 작품이고 저건 본인 얼굴은 아니고요. 본인 본인 얼굴이에요. 이것도 커요? 이거는 실제 얼굴 크기의 한 4배, 5배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한 이따만한 그렇죠. 거네. 지금 밑에 보면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데 예. 그래서 가로가 한 77이고
예, 좌대 길이까지 해서는 118 정도가 되는 거죠. 작은 책상 정도 위에 올려놓으면 딱 맞겠구나. 아우, 근데 뒤에는 실제로 저렇게 보면은 생겼구나. 네. 저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 사람 작업이 참 독특한 게 뭐냐면요. 극사실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사실주의 정말 진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또 반대로 완전히 허구라는 거를 드러내기도 해요. 저렇게 사실적인 표현인데 뒤로 이제 삥 돌아서 조각을 감상하다 보면 뒤에가 뻥 뚫려 있잖아요. 네. 가짜인 거라는 거를 너무나 명백하게 또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인식을 시키는 것이죠. 저거 재료가 뭐예요? 유리섬유. 딱딱해요? 아, 유리섬유. 유리섬유? 네. 레진도 섞여 있고요. 폴리에스터도 섞여 있고. 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돌이나 청동이나 이런 걸로 조각을 했던 거랑은 이제 다른 거죠. 실제 그 섬유 같은 사람의 살 같은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재료를 이제 쓰고 가까이서 있는 보면 것이죠. 진짜 같습니까? 진짜 같아요. 정말 진짜 막 같고. 턱수염 막 이런 것도 진짜 같아. 그럼 네. 저런 거 집에다 어떻게 갖다 놓냐? 밤에 물 먹으러 나왔다가 진짜 무섭겠어. 야 진짜 네. 아니 지금 댓글창에는 네. 진격의 거인이라고 지금 아. 거인들 아. 너무 무섭겠다면서. 이 사람 작업 얘기할 때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예. 해요. 실제로 앞에 서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 그래서 이 채모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뒤에 영상 작업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도 출품이 되어 있는데 영상물로 보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심어요. 지금 저거를 손으로. 털을 저 심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작업인 거죠. 와. 론뮤익은 놀랍게도 미술 전공자는 아니고요. 예. 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고 독학으로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뭐를 했던 사람이냐면 퍼페티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인형극에 쓸 인형을 제작하는 사람. 원래 아. 저런 걸 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네. 직업이었구나 저게. 네, 이게 직업이었어요. 어. 머펫쇼라고 해서 이 뉴욕에서 있었던 유명한 이제 인형극인데 예. 왜 손에 인형을 끼워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인형을 제작했던 사람이에요. 어. 또 하나는 이 라비린스라고 해서 이것도 판타지 영화인데 여기에 그 혹시 이 영화 보신 모르겠습니다. 적은 없죠? 네. 예. 근데 딱 아주 민영화 옛날 야수네. 영화여서 주인공 이 사라 저 여성 캐릭터의 친구인 루도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괴물. 네, 괴물이죠. 저 캐릭터를 그 인형을 제작한 사람이고 아. 예,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탈을 쓰고 연기를 했던 퍼포머이기도 했어요. 아 본인이 네, 본인이. 만들고 나서. 네. 이런 전사를 가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원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에 익숙하냐면 살아있지 않은 것들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렇지.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으로 느끼게 하고 감정을 좀 나누는 것 이런 걸 항상 고려하면서 이 사람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고 예.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형을 보고 감정을 느끼는 걸 보면서 그 감정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자기가 항상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형은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닌데도 그쵸. 불구하고 근데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 자동 청소기 같은 거 그거 뭐라고 하죠? 네. 그 자동으로 청소해 주는 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예. 로봇 청소기를 보면서 그 사람 같다고 느낄 때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로봇사 뭐 이러면서 익숙해지니까 네. 처음에는 깜짝깜짝 놀라죠. 네. 쫓아오기도 하고. 막 피해가기도 하고. 네. AI를 보면서도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아닌 것을 보면서 예. 사람으로 느끼는 거. 내 친구 같다.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어떤 건지 알겠는데 뭐 이게 호들갑 떨리기까지는 아닌데. 예. 이런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거. 어쨌든 뭔가 좀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아닌데도 자꾸 감정이입을 한다. 그렇죠. 인형에는 진짜 감정이입이 돼. 인형에는. 돼요. 그럼. 지금 이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이 사람이 만든 건데 저 눈망울이나 너무 귀엽다. 이런 것들을 심을 아니, 때 그럼. 사람 반짝반짝하는 것들. 그럼. 네. 그랬던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업신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예술가라고 할 수는 없고 좀 기술자에 가까운 거였는데 이런 사람을 순수예술로 그 세계로 이끌었던 사람은 장모예요. 장모님의 역할이 좀 컸어요. 장모님요? 네. 예? 하울라 레고라고 해가지고 장모님이랑은 웬만하면 참 이렇게 어려운 관계인데. 힘든데. 장모님? 그래요? 장모님이야, 진짜? 친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 페인터거든요. 이 사람은 순수 미술을 하는 페인터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위의 역량을 좀 아는 거죠. 그래서 자네 소질이 있네. 그쵸. 한번 일해 보지 않겠나 나와 함께 약간 이런 건데 야, 자, 정말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 파울라 레고가 피노키오 연작을 그리는데 예. 그 피노키오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요. 어. 조각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런 그 조각을 완성을 합니다. 이게 95년도, 96년도예요. 그래서 이런 우와. 피노키오 조각을 지금 롬뮤익이거든요. 이거는 요런 진짜 조각. 옛날에 만든 거구나. 그쵸. 96년도에. 장모님이 만들어달라는데 저렇게 저렇게 만들었어요? 왜요? 왜요? 싸우자는 거야. 너무 저렇게 정교하게 너무 만들어주는 이유가 무서워요. 뭐가 있어? 그리고 그런가? 그래서 뭐 세상에 피노키오를 저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뭐 디렉션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진 않고 이제 룸뮤익에게 좀 맡긴 측면이 사실 있었고. 못되게 생겼다. 아주 장난이 아주 그냥 얼굴에 아우. 그래서 장난기가 엄청 나죠. 그래서 예. 재료를 보면은 비슷해요. 지금 쓰는 재료랑 폴리에스터 레진, 뭐 유리 섬유, 휴먼 헤어 이거는 실제 그 사람의 헤어를 일일이 좀 심은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와. 파울라 레고는 이렇게 이제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만들죠. 예, 저 피노키오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피노키오를 씻기는 제페토를 지금 그린 거고, 예, 블루 페어리라고 해서 그 피노키오 원작에 나오는 파란 요정이 있거든요. 예. 피노키오에게 항상 조언을 해주는 천사 같은 존재인데 음. 그 존재가 이제 피노키오에게 속삭이고 있는 그런 페인팅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화가도 사실은 이번에 롬뮤익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굉장히 재밌는 여성 작가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좀 기괴한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아까 그 장모님? 네. 그런데요. 저 그림을 그리려면 네. 꼭 저렇게 생긴 인형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 그림만 보면 그림에는 그렇게까지 소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누가요? 열심히 만들어줬더니 겨우 저거 그리느라고 만들었다니? 파울라 레고가?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훨씬 그 인형이 정교하고 정교하고 잘 만든 것 쇼킹해요. 같다. 어. 근데 이게 그런가요? 이 피노키오 원작을 혹시 그 보셨어요? 동화 말고 우리가 아는 동화 말고 원작을 보면은 네. 훨씬 더 잔혹하거든요. 피노키오가. 네. 예. 이게 1881년도에 신문에 이탈리아 신문에 처음 연재가 됐었는데 원래 소년들이 보는 소년 아이들이 보는 그런 신문이었어요. 예. 근데 원작 내용을 보면은 이 피노키오가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굉장히 그런 목각 인형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에게 약간 조언을 해주는 귀뚜라미 존재가 있는데 예. 그 존재가 이제 자기가 이제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망치로 내리쳐서 죽이고 어이구야. 그리고 원작의 결말은 피노키오가 목에 달려서 죽어요. 거짓말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잔혹 동화거든요. 그런 원작을 잘 살린 게 사실은 파울라 레고의 저 그림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두 분은 별로군요. 피노키오 원작을요? 예, 예. 아니 그 피노키오 원작과 닮아 있어서 더 재밌었거든요. 원작을 파울라 안 레고가. 봐봐가지고. 피노키오 원작에 나오는 그 피노키오는 코가 코가 길어서 길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제페토 몰라. 할아버지가. 몰라. 저는 만화로만 본 거 같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좀 더 순화된. 그리고 또 한 명 이 롬뮤익을 또 순수 미술의 세계로 예.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사치라는 영국인 컬렉터입니다. 사치? 네. 사치? 저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그쵸? 사치. 그쵸? 그래. 네. 사치. 제가 여기서 오랜만에 퀴즈 한번 갈까요? 사치? 그래. 사치가. 요 사람 어? 영국 현대미술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어디 네. 다른 배울 때 나왔었어. 그쵸. 사치. 그래서 센세이션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자기 컬렉션으로 지금 영국의 젊은 작가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뤘던 미술가가 한 명 있습니다. 굉장히 누굴까요? 유명한.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 퀴즈예요. 영국의 되게 유명한. 그렇죠. 이걸 1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다뤘던 사람이에요. 그럼요. 1시간 내내 얘기했어요. 컬렉션. 영국의 그렇죠. 그 무슨 상어 그렇죠. 상어. 그래, 기억난다. 죽은 상어. 이름까지 맞춰. 그렇죠. 그렇죠. 저는 만족합니다. 네. 네. 데미안 어스트의 상어. 데미안 맞다. 어스트. 네, 이 작업 기억나시죠? 그렇지. 그 데미안 어스트. 죽은 상어의 그래. 사체를 상어. 넣었던 예. 데미안 어스트. 바로 이 돈 엄청 작가. 많이 벌었다는 것만 제 부자, 기억납니다. 네,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이고. 저분이 사치예요? 아니죠. 아니죠? 이 사람은 데미안 어스트이고 어. 이 사람을 띄운 사람.
이제 사치인 건데 바로 이 전시가 센세이션이란 전시였고 이 센세이션 전시에 처음으로 이 론뮤익이 출품을 하게 돼요. 자기 작업을. 그러면서 미술계에 순수 곱살이. 미술계에 또 데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곱살이. 곱살이. 머리 얼려줬다고 그러지. 곱다리. 네. 우리가 그때는 데미안 호스트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론뮤익의 그 작업도 이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어떤 작업을 이 사람이 출품을 했냐면 예. 죽은 아버지라는 작업이었는데 어머나. 죽은 아버지요? 네, 이게 오. 그 전체를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리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노출이 좀 있는 거여서 완전 나시 사진으로. 옷을 네. 안 입으셨구나. 네. 완전히 나체의 어떤 남성이 아. 죽은 남성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야. 너무나 사람 같아요. 실제 사람 같고 이거는 제목이 죽은 아버지잖아요. 실제로 론뮤익이 죽은 자신의 아버지를 모델로 해서 똑같이 모델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린 거예요. 예. 아이고야. 근데 그 임종 상태를 모델로 하진 않았고 예. 죽기 전에 자기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 있잖아요. 그래서 누워 있는 아버지를 지금 조각을 한 거예요.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나체이기 때문에 그 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죠. 저거는 죽은 상어보다 더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일 수가 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저렇게 딱 누워 저렇게 있는 누워 있어요? 네, 네. 세상에. 저런 어떤 작업인 것이고 와. 가까이 가서 보면은 사람의 털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히 실제처럼 또 색깔도 약간 네. 죽은 사람 시체처럼 색깔도 이렇게 좀 거무튀튀하고 약간 그런. 맞아요. 예. 만져보면 차갑겠다 시체처럼. 그런 느낌이 들겠죠. 예. 음. 그래서 실제로 가까이서 이제 보면은 그 임종 이후기 때문에 눈이 뭐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되어 있달지 이런 예. 것들이 다 그대로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와. 당시 론뮤익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죽었고 왜 죽었고 이런 것들을 밝히지는 않았고 다만 이 조각의 실제 모델이 자기 아버지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자기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걸 조각을 했다라고만 와.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왜요? 네. 아니 너무 과감한 소재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때 또 화제가 됐었어요. 이 뭘 사람의 보여주고 작업도. 싶었을까요? 제목이 데드다. 데드. 데드 그쵸? 데드. 네, 약간의 말장난 뭘 같기도 보여주고 싶었던 하고. 걸까? 죽은 아버지의 시체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건 정말 어떤 거? 복잡하다는 것 같지 복잡하죠. 않겠습니까? 복잡하죠. 무슨 뭐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은 원망도 있을 거고. 그래.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하고는 전혀 다른. 다른 느낌일 다른 것 소재지. 같으세요? 그럼.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이 조각을 그러니까 너무나 실제 같다라는 것도 화제가 됐었지만 사람들에게 좀 독특한 심상을 불러일으켰던 건 뭐냐면 역시 사이즈였는데요.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에서도 사이즈가 꽤 작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텐데 네. 전체 이 인물의 크기가 키가 한 102cm 정도로 제작이 됐어요. 제작이 네, 그러니까 축소를 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요만하네 요만. 그죠? 굉장히 요만. 작은 거죠. 아버지. 네.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론뮤익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이형 예술가 같아요. 인터뷰를 많이 하지도 않고 지금도 약간 은둔형 예술가처럼 명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립돼서 혼자 작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작업에 대해 많이 뭐 말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이렇게 죽은 아버지를 100cm 정도로 제작을 했다라는 거는 인체에 그만큼 어떤 그 생명의 유한성이랄지 쪼그라든 상태,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그럼. 끝난 상태. 그럼. 야, 죽은 아버지를 그렇게 작게 만들었다는 게 또 묘한 느낌이 아, 들겠네. 그 자체가 메시지지. 그렇겠네. 그럼. 맞아요. 그 오히려 사이즈 크게 자체가. 만들었으면 또 완전 또 느낌이 달랐을 그렇죠. 것 전혀 같고. 다른 메시지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사이즈 자체가 정말 메시지라는 나의 생각이 인생을 들어요. 압도하고 괴롭히고 네. 했던 했던 아버지 이 사람이 결국 요만하게. 요만해졌어 하는 거니까. 야. 이 센세이션 전시 사람이구만 이 사람. 네. 이 센세이션 전시회는 참 우리가 그때 상어 작품도 봤지만 정말 말 그대로 센세이션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예. 론뮤익의 작업이랑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런 인체의 취약성이나 뭔가 생명의 유한함이나 이런 거를 나타낸 조각이 또 하나 등장을 했거든요. 그게 마크 퀸이라는 사람의 작업이었어요. 예. 셀프라고 해서 정말 자아로 해석이 되는데 저게 지금 저거 왜 우리 본 적 없나? 나도 저 본 거 있으세요? 있는 것 같은데. 유명한 작업이에요. 아니 우리 한번 여기서 배웠어요. 여기서 배웠다고요? 이 작품을. 에이. 본인도 기억이 나요? 나도 아니, 기억이 아니? 나요. 그럼 나만 보고 온게 아닌데. 피로 만들었다는 거. 말했나? 아닌데? 여기서 말했나? 한번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위에는 별로 그래요. 미술관에 가본 안 적이 대표가 네. 아는 작품이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는. 한 게 맞는데. 여기서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피로했다 피. 그래요? 아, 나 안 한 줄 알고 신나서 가져왔는데. 네. 피예요. 사람의 피고 아티스트 본인의 피거든요. 이 사람이 어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아우. 1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많이 뽑으면 안 되니까 그 1년에 걸쳐서 한 5리터 정도의 피를 뽑아서 5번에 걸쳐서 뽑아요. 와. 이제 저거 지금 마크킨 본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피를 뽑은 다음에 작가의 얼굴을 석고틀을 이제 뜨는 거예요. 예. 석고틀을 뜬 다음에 저렇게 틀이 떠지면은 그 피를 안에다 빨리 이게 주입을 해요. 어허. 그 다음에 냉동 상태로 급속하게 얼려요. 그 다음에 석고틀을 세상에. 떼어내면은 이런 게 나오겠죠. 아. 예. 근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당연히 냉동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특수한 냉동 장치 안에 넣어가지고 저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예. 저게 이 사람 작품이에요? 이거 네. 다 피가 들어간 다 거예요? 자기의 피로 지금 얼려서 만든 거고 이 사람이 5년에 한 번씩 이 작업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5년에 한 번씩 하면서 자기의 얼굴의 변화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우 너무 무섭다 근데. 네. 자기 피로 자기 얼굴을 그렇죠.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냉동 장치의 의지를 의존을 해야지만 예. 유지되는 거니까. 유지되는 거잖아요. 저 냉동 장치가 고장이 나거나 꺼지는 순간 저 피는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조각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딘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 예, 우리의 어떤 취약함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세상에. 인체의 취약함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론뮤익의 죽은 아버지랑 다 있는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예. 둘 다 뭔가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충격을 주는 식으로 뭔가 데뷔를 한 건데 등장을 한 건데 근데 이 작업들을 보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정서는 그 제 생각에는 론뮤익의 작업은 훨씬 더 좀 사색적이고 성찰적인 측면이 있는 듯하다. 예. 네. 아버지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마크킨의 작업도 이제 재밌는 센세이션전에서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이렇게 뭔가 그 전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저건 지금 전시가 예전에 전시. 예전에 전시를 한 거죠. 네. 다시 론뮤익의. 아까 전에 건 마크 퀸이고. 네. 근데 마크 퀸의 작업도 그렇고 어쨌든 실물 크기잖아요. 네. 저거는 실물 크기인 것이고 그 론뮤익 같은 경우는 크기에 있어서 굉장히 가변적이거든요. 이번에 온 작품 중에 하나 침대에서라는 작업인데 네. 요것도 이 론뮤익의 대표작이에요. 와, 나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게 네. 정말 크죠. 엄청 크네요. 지금 이 폭이 가로가 395, 그러니까 거의 4m거든요. 구나. 네. 와. 사람들 뒤에 보이면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면 딱 나오죠. 네. 와. 저 이불은 석고 같은 걸로 만든 건가? 네, 요것도 그 유리 섬유랑 같이 섞어가지고 몰드를 뜬 다음에 예. 그 채색을 한 거예요. 사람의 헤어를 일일이 또 심고 이런 심고? 것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작업이 무서울 것 같다, 진짜. 작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작게 일단 소형 점토를 떠요. 예. 네, 소형 점토를 뜬 다음에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어떤 자세일 때가 굉장히 뭐 더 효과적일까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크기를 늘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더 줄이거나 해가지고 실제로 제작을 하는 거죠. 와. 저렇게 똑같이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려운 거겠죠?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그래. 실제로. 석고상 떠가지고 피 넣은 거에 비하면 되게 어려워. 와.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이 죽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크기를 줄인 거고 예. 의도적으로 크기를 키움으로써 또 그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작업이 있는데 이번에 출품작은 아니지만 이게 대표작이에요. 빅맨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오. 커요? 커요. 예,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은 2m가 넘는. 와. 가서 서 있으면 어깨까지 오겠네요.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사나 이게 일단 30cm 정도의 소형 점토를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해야겠다라고 이 사람이 정한 다음에 저렇게 철사, 석고로 틀을 뜨는 거죠. 와. 석고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피부처럼 뭘 바르는 거군요. 점토로 그 다음에 형태를 좀 잡는 거예요. 예. 그럼 얇은 이제 석고 몰드가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 색소를 넣은 그 폴리에스터 수지를 붓고 몰드를 뗀 다음에 채석을 또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예.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작업이고 사람 틀에 부어서 틀을 빼는. 그렇죠. 네.
사람이랑 이제 비교를 하면 뭐 이제 크겠죠. 앞에 가 너도 보면은. 아버지 아니야? 아, 이건 오. 아버지는 아니고. 그래서- 너무 약간 공포스럽다 다들. 아, 그럼 굉장히. 무서워요? 예. 공포스러운 느낌인데 뭔가 공포에 질려 있는 혹은 뭔가 아. 불만에 가득 찬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이 조각된 사람이, 존재가 어. 맞아요. 그래서 보면 뭔가 불편한 느낌일 것 그쵸. 같은데.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작업을 보면서 궁금해지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 진짜 같다 너무 놀랍다라고 한 다음에 궁금해지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말하려고 했을까?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나의 손기술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계속 그런 아, 뭐,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의 측면도 있을 이렇게 거고. 똑같지롱.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네. 이 사람이 자기 작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 예술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냥 내가 가장 잘하는 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앞에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봤었잖아요. 예. 그 말이 정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어떤 특별한 예술을 한다, 뭐 철학적인 뭔가 작업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가장 잘하는 기술, 자기가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작업을 하는 거고 예. 우리가 해석을 붙여주는 것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래서 왜 활짝 웃는 모습을 만들어도 되는데 네. 저런 왜 하필 저런 표정에 표정만 만들었냐라고 네. 질문을 하고 그가 답을 한다면 그게 이제 음.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한 건데 네. 다만 이런 질문은 해볼 수 있겠죠. 왜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어떤 것들은 아주 작게 줄여버리고 어떤 것들은 아주 크게 늘리고 함으로써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식의 어떤 그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였어요. 이 사람의 작업 앞에서 느껴지는 거는 크기가 줄어들고 크고 하면서 결국은 집중하게 되는 거는 감정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압도적인 어떤 이 조각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 감정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사이즈에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전달되는데요. 그럼요. 네. 그럼 그래서 지금 안 대표님이 뭔가 불만에 차 있는 거 같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이나 공포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조각한 게 이 사람 작업이라는 그럼 좀 생각이 들어요. 삶에서 가장 많이 느끼다 가는 감정이 뭐일 것 같아요? 슬픔? 화. 슬플 때가 제일 많아요? 뭐 하여튼 살짝 슬프고 많이 슬프고 해서 정말요? 살짝 슬프고. 슬픈 일은 별로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슬픔인 거네. 요즘 슬픔 슬프신 거 슬퍼. 어떻게? 슬픔이 어. 슬픔이가 중요한 하루 아, 역할을 슬픈데? 라이브는 슬프지. 그렇죠. 많이 안 슬퍼서 그렇지 슬픔의 감정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나요? 그런가? 기쁨이 제일 많지는 나는 않잖아. 걱정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걱정. 걱정. 그러니까 걱정이구나, 삶에서 걱정이. 깨어 있는 시간 동안 나의 감정은 어. 걱정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 걱정이. 주로 어떤 걱정을 하세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무채색에서 온갖 걱정이 좀 걱정할 거야 뭐. 걱정이라는 게 꼭 한두 뭐 어떤 거 가지겠습니까? 걱정이 아니라 사람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그렇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 와 뭐 기다려지고 이런 것보다는 호기심이 한 20% 나머지 80%는 걱정과 비슷한 류가 아닐까 원래. 불안이네 불안. 미래를 생각하는 불안. 건 아 불안. 불안일 수 수 있겠네. 있겠다. 그런 건 불안이라고 하기는 할 수 있겠네. 걱정보다. 하여튼 그런 게 원래 인생이라는 것의 본질은 그냥 그런 거다. 지구라는 게 원래 그냥 흑색이듯이 삶은 뭐 그런 거 아니겠냐. 그게 잘 생각해보면 그게 슬픔이라니까. 허무예요, 허무? 근데 기본적으로는 바탕이 허무나 걱정이나 불안으로 바탕이 메워져야 허무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뭐 화사하거나 활력 있거나 사랑하거나 그런 순간들이 빛나는 거지.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렇게 두근두근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러면 가끔씩 걱정할 때가 더 떨리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 대표님 왜 물어봐요? 근데 언제? 아니, 우리 이거를 뭐 물어봤지? 인생 그걸 왜 물어봤어? 근데 왜 물어봤냐면 여기서 시작됐구나. 그렇지. 왜 그런 표정을 짓게 했겠는가? 작은 사람이건 큰 사람이건 표정이 뭐 웃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좀 왜 표정이 저렇지? 오히려 그런 거에 공감한다는 거야?
그렇지. 삶은 그런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기뻐하는 조각이나 기쁨의 상태를 나타낸 거는 없네요. 이 사람 네, 작업에서 네. 생각해 보니까. 예. 그건 삶에서 찰나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야. 채팅창에서는 이 네. 프로는 분노가 주로 있습니다. 분노? 분노의 변형 아니냐? 분노는 별로 뭐. 종종 있긴 있는데. 네. 예. 분노. 와, 분노 뭐 그건 뭐 아무튼 네. 이 사람 작업이랑 이제 다른 작가, 다른 조각가, 극사실주의 조각가들의 작업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듀에인 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극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조각가이거든요. 이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조각가예요? 아니요, 조각이에요. 이게 조각이에요? 네, 조각. 이게 조각이라고? 조각이에요. 와. 흑인 여성 노동자를 와. 조각한 거거든요. 이게 좀 진짜 극사실이다 그렇죠. 이거. 네, 롬뮤익보다는 살짝 이제 앞세대이긴 한데 예. 여기에서 뭐가 조각이고 뭐가 사람인 것 같으세요? 이거 여기도 조각이 있어요? 그렇죠. 조각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저 여성 오른쪽에 있는 여성. 맨 네. 오른쪽에 그래도 있는- 앉아 있는 게 좀 조각 같죠? 어. 그리고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티스트예요. 듀에인 헨슨. 예, 실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사이즈를 한번 보시라고. 똑같네. 진짜 똑같이 이거는 극사실주의지만 완전 똑같네. 실물 사이즈로 제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제작을 했을 때 이 사람 작업의 주제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게 있거든요. 제목도 지금 퀸이잖아요. 예. 여왕이지만 사실은 여성 흑인 청소 노동자. 그러니까 어떤 그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이랄지 이런 사회적인 주제로 당시에 작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조각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안 들죠? 진짜 사진 같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는 이 사람, 저 여성 흑인 노동자의 감정 상태라기보다는 저 사람의 어떤 삶 자체, 이런 거겠죠. 감정을 중시하거나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근데 이 사람, 이 롬뮤익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통해서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치킨맨이라는 역시 이번 출품작이거든요. 사이즈가 요 정도예요. 이건 되게 작네. 정말 작죠. 아. 네. 근데 이렇게 그 닭을 이야. 노려보고 있는 속옷 차림의 할아버지를 야. 진짜 이거는 뭔가 어떻게 조각했어. 저런 순간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아니, 할아버지의 순간은 대체로 저래. 언제 봐도 저러셔. 와. 이 한번 표현을 봐보세요. 그 몸에 있는 반점이랄지 야. 늘어진 살의 진짜다. 표현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를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거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닭을 노려보고 있는 이 사람 뭐 하는 걸까요? 화난 할아버지. 세상에. 와, 저건 정말 화난 할아버지인데 화난 할아버지. 왜 닭을 노려보고 아니야, 화난 화를 내고 표정이 있어? 아니야. 저거. 놀란 아니에요? 표정이야? 아니야, 화난 표정은 아니야. 뭔가 닭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닭이 조금 잘못한 건 그런 것 같다. 네. 너는 왜 제 시간에 울지 않느냐. 저는 야. 약간 노년의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네. 더 이상 사회에서의 내가 어떤 쓸모나 약간 이런 것들이 사람 분노하고 작은 것에 집착하고 뭔가 닭과 눈싸움에서 이기는 것. 그렇지. 나의 소유권이 그렇지. 네. 그럴 수 있겠다. 굉장히 나의 중요한 일과인 어.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사소함. 네, 혹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의 시간. 왜요? 닭과 눈싸움이라니. 채팅창에서는 우리 편안한 섬님이 거꾸로 네. 늙으면 닭도 만만하게 본다. 오히려 닭도 할아버지는 만만해. 네,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저는 지금 막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요즘 왜 현대 미술이라고 하면 보통 네,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상화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하여튼 잘 모르지만 제가 배운 바로는 왜 현대 미술을 추상화로 갔냐. 네. 그럼 사진을 나오니까 사진술. 옛날에는 미술을 똑같이 그리는 게 미술이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면 그릴수록 넌 진짜 훌륭한 네, 미술가야 그렇죠. 네. 라고 했는데 네. 사진이 나오니까 똑같이 그리는 게 의미가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추상으로 간다. 네, 그래서 나의 뭔가 정신사고를 보여주거나 맞습니다. 뭐 네. 그렇게 많이 갔는데 네, 왜 다시 이런 정말 리얼리즘으로 네. 정말 사진 같은 그런 걸로 다시 왔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재현이라는 거를 미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전통적인 미술에서는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거 그게 예. 이제 잘 그린 그림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화가로서도 역량이 있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다가 그 화가의 어떤 그 아티스트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방점을 맞추게 되면서 추상이 나오게 된 예. 거예요. 그래서 현대미술은 추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막 잭슨 폴록처럼 뭐 뿌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럼요. 예. 사진기가 발명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변했을 거예요. 그렇죠. 막 그런 미술이 이제 주류가 이제 됐다가 그런 다음에 근데 추상 미술은 아무래도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철학적인 미술이고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트들의 미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팝아트가 등장을 하면서 대중성이라는 코드가 굉장히 또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앤디 워홀처럼 그냥 코카콜라를 판화로 딱 찍어놓고 이거 예술이야. 매우 친숙한. 네. 아. 마릴린 monroe의 사진을 그냥 판화로 실크 스크린으로 해놓고 이 예술이야. 뭐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술이라는 게 너무 손쉬워진 거예요. 네. 그냥 뭐 브랜드 상품 하나 딱 가져다 놓고 예술이야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다시 예술에 있어서 재현의 가치나 손으로 하는 무엇인가의 가치나 그게 이런 다시 것들이 등장한 이제 거예요?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최소한 뭐는 그리거나 만들어 놓고 예술이라고 우겨라. 야. 이건 좀 도가 지나치지 너 않니?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게 똑같이 오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 없구나 니들이. 그냥 변기 갖다 놓고 예술이야. 이거 좀 그렇죠. 너무하지 않니? 그래 네. 바나나 테이프로 붙여놓고 나서. 그렇죠. 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20세기 들어서 또 사진술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술이 어떤 식으로 도전을 받냐면 사진으로 그냥 띡 한 장 찍으면 그만일 거를 예. 미술과 회화와 그럼 사진은 무슨 차이야? 예. 라고 이제 그런 또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극사실주의 화가들이라고 지금 분류가 되는 그런 화가들이 사진보다 더 사진 같지만 사진과는 다른 혹은 사진보다 더 자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확대를 해보면 깨지는 부분까지도 더 잘 묘사할 수 있는 그런 회화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나온 게 극사실주의 미술이고 극사실주의 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사람들도 약간 반동문자들이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뭔가를 주류를 뛰어넘어 보겠다. 뛰어넘어 보겠다. 더 사진보다 더 진짜처럼 내가 만들어 보겠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롬뮤익도 극사실주의에 이제 속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어떤 미학적인 예. 뭐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극사실주의 조각가로 분류가 되고는 있고요. 이번에 출품된 작업 중에서는 이 작업도 저는 재밌었어요. 젊은 연인이거든요. 와, 이것도 조각이에요? 조각이에요. 이 사이즈가 작은 조각인데 진짜 대단하다 정말. 이것도 작네. 작아요. 아. 근데 저는 이게 현대미술이 재밌는 게 제목이랑 이 작업이랑 묘하게 불일치할 때가 있어요. 예? 젊은 연인인데 예? 뒤에서는 약간 이렇게 손을 잡고 있거든요. 이게 뭘까? 연인 이렇게 손 잡나요? 뭐 매우 독특한 취향이 아니라면 정확히 답진 않습니다. 네. 약간 표정도 이렇게 보면은 좀 행복하다기보다는 약간 공포스러운. 돈 뺏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확히 오빠 못 믿냐? 이었는. 오빠 못 너 오빠 못 뭘까? 믿냐? 뭘까? 와. 근데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확실히 젊은 연인들은 뭔가 집착을 하나 보다. 서로에게 집착을 하나 보다. 그래서 손도 약간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던데 이제 이런 조각들을 야, 그러네. 진짜 근데 사실적이다. 재밌어요. 가까이 네. 찍은 사진도. 다리에 어떤 털 같은 것도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놨고 예. 같은 전시 공간에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쇼핑하는 여인이라는 이것도 소형 조각이거든요. 이것도 작아요. 작아요. 네. 작은데 요 정도. 어머나. 작아도 1m네요. 작아도. 네. 야, 저렇게 진짜 같아? 이거는 확대를 한번 봐보면 얼마나 그 엄마가 공허하고 지금 육아에 지쳐 있고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는데 엄마 예. 완전 눈 뻥 뚫려 있잖아요. 야.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결국은 감정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굉장히 사실적이니까 오히려 감정이 잘 느껴지네요. 네. 오히려.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전형적인 헤어스타일이잖아.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드네. 네. 수상화보다 더 감정이 잘 느껴지네. 산후 우울증. 너무 지쳐 있고. 같은 전시 공간에 있는 또 다른 작품 이겁니다. 유령이라는 와. 작업이에요. 유령. 이거는 또 사이즈가 거의 2m가 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녀를 다룬 거죠. 예. 청소년기를 좀 다룬 건데 그 지금 이 작업이 한 공간 안에 있어요. 이 세 작품이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연작은 아니지만 저는 좀 연작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네. 예. 얘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 재미있는 좀 세상에. 오빠를 믿으면 벌어지는 일 시리즈. 믿어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오빠를 느낌이죠. 믿으면 벌어지는 일 네. 시리즈. 오, 세상에. 굉장히 이 앞에서도 사진을 참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야.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 조각들이 있었지만 롬믹 작업의 어떤 가장 좀 심정적으로 제가 공감이 되는 것들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작업은 이 작업이었거든요. 배에 탄 남자인데요. 배에 탄 남자. 예. 나무 배 안에 정말 나체의 남자가 저렇게 타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좀 나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사진을 구체적으로 이제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배는 굉장히 거대하고요. 사람은 정말 작아요.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항해하고 표류하고 뭐 이런 거 안에 예. 지금 어떤 옷도 안 입고 있거든요.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보호 같은 것들은 하나도 없고 망망대해에 뭔가 떠 있는. 와.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 와. 굉장히 남자가 의지도 없고 뭔가 이렇게 뭐 불안도 아니고 고독도 아니고 그냥 이제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맞고 있는 것 멋있다. 같아요. 이것도 멋있네. 뭔가 호기심에도 어려 있는 것 같고. 네. 불만에 차 있는 것도 같기도 같고 같고 뭔가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면서도 어떤 기대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보고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근데 옷은 왜 벗고 있어? 굳이. 롬메이크 작업은 사실 옷을 입고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앞에 뭐 쇼핑하는 여인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예. 옷을 입고 있는 것들 아까 빅맨도 마찬가지고. 주로 근데 남자들을 벗겨놨는데.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렇네요. 예. 네. 근데 옷을 그런 입고 거야. 있지 않는 상태가 가장 어떤 취약한 상태 아니에요? 외부로부터도 취약하고. 아니 그러면 옷을 아까 전에 그 봉투 쇼핑하는 그 여성 같은 경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옷도 여자는 다 입고 조각이에요? 그쵸. 그거는 이제 섬유로 한 거고 조각이라고 할 수는 아 없고요. 섬유로 제작을 옷이죠. 한 거겠죠. 진짜 옷이네. 진짜 진짜 옷인 옷이네. 거죠. 예, 예. 안에는 조각의 사람을 일부로.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만든 네, 거네요. 네. 뭐 표현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어, 조금 전에 이 배에 있는 이 남자가 어. 그냥 옷을 입고 있었으면 좀 느낌이 안 날 것 같아. 매우 평범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배가 있는데 벌거벗은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음. 뭔가 약간 불안불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드네요. 그렇죠. 뭐가. 네. 약간 그러니까 불안해 이제 보이는 나체로 앉아 있으니까 뭔가 우리를 생소하게 만들고 낯설게 만드는데 그냥 그- 해몽이 좋은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옷을 입히지 않는 건데 아니면 옷을 너무- 입으려면 옷 만들기도 너무 힘들어. 어, 일단 나체로 먼저 만들고 기분 좋으면 옷까지 입히고 그렇지. 기분 안 좋으면 그냥 근데 그대로. 원래 우리가 소설 같은 거에서 좋은 소설이 뭐냐면 네. 그녀는 매우 귀여웠다. 어? 오늘도 귀엽고 어제도 귀엽고 이러면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문장을 그렇게 쓰면 안 돼. 예. 귀엽다는 표현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네. 귀여운 느낌이 나야 돼. 그렇지. 어. 그녀가 방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았는데 네. 어. 뭐 못됐다. 그 순간 천장에서 뭐 작은 먼지들이 별빛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면 그냥 그게 막 화사하고 귀엽구나라는 네. 느낌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 자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력이 떨어지면 네. 이런 식으로 옷을 안 입힌다든가 아. 뭐 그런 이제 어. 시츄에이션의 파격을 편법을 통해서 했다. 감정을 강요하는 이제 그런 약간 마음에 안 뭐 든다. 따질 수도 있죠. 아. 뭐. 그러나 이해합니다. 뭐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어. 하여튼 이 대표님은 요 전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 배에 탄 남자.
배에 탄 남자 작업이 가장 이제 론뮤익 작업의 이번 전시 출품작 중에는 가장 뭔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미술관 측에서 이제 대표작 중에 대표작으로 좀 꼽는 것은 이 작품이에요. 메스라고 해서 와우. 와. 수십 개의 그 해골 해골. 두개골을 지금 굉장히 높게 쌓아놨어요. 예. 미술관 천장까지 해서 쌓아놓은. 그래서 이게 이 작, 이거에 우리나라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그것도 가장 좀 볼만하겠다. 유명한 포토존이기도 합니다. 네. 음. 이거를 이제 또 대표작으로 꼽기도 합니다. 이 작업은 좀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음. 저는. 이건 론뮤익 작업에서 조금 그 조금 결이 앞에- 좀 달라요. 결이 좀 다르고 앞에 거만큼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진 않아요. 저는. 훨씬 더 좀 오히려. 상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작업을 보고 뭐 집단 학살이랄지 이런 예. 것들을 떠올리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저게 최근작은 아니고 대략 한 8, 9년 전에 네, 16년도에 2016년 16년도에 처음으로 전시가 됐었죠.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 역시 나는 사람을 해야 돼. 어. 나의 장점이 드러나지 그치. 않네. 그러나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거는 그 사람의 장점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도 어. 아니 이런 전시가 한다고 해서 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사람처럼 그런 전시를 할까 네, 생각했는데 네. 몇 개만 보다 보니까 네. 똑같으니까 너무 감정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추상화 이런 보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러고 잘 모르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저 해골- 해골만 해도 뭘 하고 싶은 거야? 다양한 해석을 하네. 어. 네. 신분제 사회를 상징하고 있다. 계층 피라미드를 표현한 것이다. 하락장에 주식 물린 사람들 같다. 그러네. 잘 저런 게 좀 재밌지 않나요? 저런 여러 해석이 자꾸 다양한 나오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 저희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론뮤익 전시는 이제 이렇게 좀 예.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우리 그 극사실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짧게 좀 해볼게요. 예. 극사실주의 회화의 어떤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척클로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림이거든요. 와, 그림 진짜 네, 잘 그렸다. 자기의 그 초상화인 예. 건데 이런 작업을 해요. 이거 다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전부 다 그림이고 이 사람은 일단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회화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구나. 네, 하는 건데 음. 근데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럼 그냥 사진 찍지. 그렇지. 왜 그림을 그려요? 왜 굳이? 그림 그리냐? 똑같이 그릴 거면? 네. 야, 그럼 산에도 어차피 하산할 거 등산 왜 해? 약간 하는 그런 그런 질문이라서 그 좋은 질문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미세하게 어쨌든 사진과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도 당연히 뭐 구도나 무엇을 찍을지를 사진가가 결정을 하지만 그럼. 미술 작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것을 내가 클로즈업 할 것인가?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 일단 여기에서부터 이제 작가의 주관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런 게 있잖아요. 우사인 볼트. 예? 우사인 네. 볼트? 이게 무슨 관계였어요? 네. 그리고 이세돌. 네. 제가 이거 왜 가져왔을까요? 우사인 보트와 이세돌? 네, 극사실주의 미술의 의의를 얘기하면서 저 그 사진 아니라 그림이에요? 뭐요? 이거요? 이거 그럴 이제 리는 이세돌 없잖아. 씨의 그냥 진짜 사진인 사진이고, 거고 우사인 볼트의 사진인 이건 거고. 우사인 볼트의 사진이고 네. 그냥 본인 취향인 남자들 가져온 건가요? 우사인 볼트하고 이세돌하고 네. 극사실주의하고 무슨 관계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런 거죠. 우사인 볼트의 몸과 이세돌의 머리를 결합한 네. 것이 나의 이상형이다.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사람들이 우사인 볼트한테 왜 열광하나요? 빨리 너무 뛰니까. 빨리 뛰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기록은 사실은 기구를 활용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를 뭐 타든지 뭐 오토바이를 타든지 이세돌도 마찬가지잖아요. AI한테 이제는 더 이제 인간이 질 것이라는 것을 예. 이런 식의 대국이 벌어지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세돌을 응원하고 뭔가 그 이세돌이 졌지만 이세돌에게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이유랑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든지 뭐 차 타고 가면 이거 뭐 기록 깰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예. 그렇지만 인간이 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지점들이 한 땀 있는 한 땀 직접. 그렇죠. 이게 있는 거거든요. 저
론뮤익도 정말 작업 수가 저 정도면 작은 거거든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50점이 채 안 된다라는 거는. 아, 그렇지. 네, 첫 클로즈도 몇 개월에 걸려서 한 번 회화를 하나 제작하고 뭐 이래요. 근데 이제 사진 한 방이면 끝나지 않아?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이제 의의가 있다라는 그런 거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정성에 일단 탐복할 것 같아. 이렇게 똑같이 만들려고 네. 그 들인 그 시간에 네. 와 진짜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남이 해놓은 거 한마디 붙이는 건 쉽지. 와 네. 고개를 그래서 절레절레.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그러잖아. 너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비슷하게라도 그려본 적이 있냐?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나가다니. 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론뮤익 전시 재밌게 좀 보실 수 있는 전시이고요. 무엇보다 저도 이제 2번을 갔다 왔는데 둘 다 평일에 갔다 왔는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고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일단 사진을 찍기에 정말 좋은 전시구나. 그렇지. 예. 그것도 아. 무시할 수 없는 이 전시의 좀 성공 요인인 것 같아요. 한번 즐겁게 한번 다녀오셔도 아니, 좋을 그리고 것 같습니다. 극사실주가 재밌을 거예요. 왜 옛날 이제 무슨 루브르 미술가 이런 데 가면 옛날에 진짜 잘 그린 그림들 있잖아요. 네. 옛날 중세도 더 전에. 네, 그런 거 보면 우와 진짜 너무 똑같이 그려서 하는데 그렇죠. 그런 느낌하고 요즘 나오는 또 다르죠. 극사실주의 미술하고는 네. 느낌 많이 다르네요. 맞아요, 거기는 맞아요. 막 샤방샤방하고 뭔가 다 예쁘고 맞아요. 뭔가 좀 멋지고 뭐 이런 거였는데 네. 현대는 똑같긴 똑같은데 뭔가 음울함 막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있네. 제가 그럼 시간이 모자라서 참으려고 했는데 짧게 1분만 예? 예? 바로 그게 차이인 게 어. 똑같은 사실주의, 똑같은 뭐 이 리얼리즘의 계열 안에 있다고 해도 예. 그리스 로마의 리얼리즘은 이상화된 리얼리즘이라고 아. 할 수가 있고 르네상스의 리얼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근법 이런 거는 다 사실주의의 계보를 잇고 있고 리얼리즘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아주 잘 구획된 그 평면의 3차원을 구현한다라는 그런 미학적인 목표를 가지고 제작된 것들이란 말이죠. 예. 근데 우리 시대의 어떤 이런 극사실주의 미술 같은 경우는 정말 추레한 삶의 모습이랄지 인간의 불안 같은 것들을 표현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실주의는 그때의 사실주의랑은 또 다른 거죠. 그런 네. 느낌이 있네요. 예. 그런 게 또 재밌습니다. 예. 재밌네요. 한때는 인간을 그렇게 이상형으로 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탄압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왜 자꾸 불온한 그런 음. 그림을 그리느냐? 현실적인 거 그리면 뭐라고 하고 네. 그걸 PC함이라고 부르진 않은. 그러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유프로가 자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꼭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돼? 라는 하는 말을 해버리는. 그러므로서 자꾸 집에 가면 생각나고 네. 뭐 그런 게 이제 유프로가 하는 언어의 예술입니다. 네, 그런 걸로. 자, 오늘도 하여튼 뮤익. 뮤익. 국립현대미술관 야. 네. 과천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삼청동에 있지요? 네, 삼청동에 있습니다. 서울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야.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여기는. 꼭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언제까지 같아요. 하죠? 7월까지 정도예요. 7월까지 좀 아직 전시 조금 기간은 있네. 좀 길어요. 요런 거 약간 끝날 때쯤에 가면 좀 좋아. 왜? 왜요? 그 사람이 덜해. 한참 이렇게 많이 할 때보다. 아니죠. 끝날 때 더 밀리죠. 아, 그래요? 끝날 때 사람들이 몰아서 또 오죠. 아, 끝날까봐. 아, 미리미리 가십시오. 네. 네. 론뮤익. 야, 이거 진짜 특이한 전시네. 야. 우리나라에서 잘 보기 어려운 네. 그런 전시 같습니다. 오빠 미치 시리즈 꼭 보러 가세요. 셋이서 오빠를 믿으면 벌어지는 일들 시리즈. 네. 아치은유 이세라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